안녕하세요. 청광호입니다. 오늘은 진폐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진폐증에 관련된 사건의 종류는 엄청 많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족 보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 유족을 할 때는요, 일단은 네 가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네 가지의 기준에 관해서, 물론 이게 사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실무를 하면서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요건인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형, 두 번째로 심폐기능, 세 번째로 기존 질환이 있는지 여부, 네 번째로는 나이가 얼마인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일단 상담이 저는 들어왔을 때 이게 뭐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로 병형. 병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진폐증이라고 하잖아요. 뭐 폐 섬유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서 쉽게 하면 딱딱하게 굳은 즉 진폐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절의 크기가 정상이냐, 의증이냐, 1형, 2형, 3형, 4형까지 물론 여기에는 4A, 4B, 뭐 대음형, 소음형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논외로 하고 일단은 진폐 크기가 1형, 2형, 3형, 4형이 있다. 즉 크기가 뭐냐? 그래서 진폐 병형이 어떻게 되죠? 이 말은 진폐 크기가 어떻게 되냐? 뭐 밀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진폐 병형이 높을수록 즉 4형에 가까울수록 진폐로 인한 유족 보상을 승인받을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죠? 두 번째로는 우리 폐기능이라고 그러죠. 폐기능 장애, 뭐 폐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이거 뭐 PFT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폐기능이 이제 장애가 어느 정도냐. 이제 이거를 F0는 정상이라고 하고요. F2분의 1, F1, F2, F3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경미, 경도, 중도, 고도. 그래서 F3인 경우에는 고도 장애죠. 숨이 너무 차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단 하나도 못 걷고, 계단이 아니죠. 일반 평지도 걷기 힘드신 상태. 그러면 이거 역시도 F2분의 1보다는 F1, F1보다는 F2, F2보다는 F3인 경우에 이제 판정을 받으신 분이 다른 요건들은 동일하다는 전제로요. 유족 보상 승인받기가 더 쉽겠죠. 세 번째로는 기존 질환입니다. 사실 이거는 진폐에 있어서만 요구되는 어떠한 그 판단 기준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재 중에 뇌심혈관 질환, 즉 과로사를 할 때도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도 있으면 따지듯이 진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환자가 돌아가셨는데, 즉 순직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진폐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은 진폐 외에 개인적인 질병,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또 이제 요즘은 뭐 치매,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자, 예를 들어서 진폐 병형도 4형이고 F3예요. 근데 이분이 뭐 10년 이상, 뭐 5년 이상, 5년간 뭐가 신부전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으셨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아무리 진폐 병형이 4형이고 폐기능 장애가 F3 고도 장애라 할지라도 승인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질환이 어떻냐, 그리고 이 기존 질환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있어요. 매년 우리는 이제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 기대 여명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즉, 몇 세까지 살 걸로 기대가 되느냐. 물론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요건은 동일하다는 전제로 놓고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65세인 분과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105세인 분이 있다. 근데 사망 원인도 똑같고 다 똑같다. 그러면은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높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젊으신 분이겠죠.
즉 나이의 경우에는 많으실수록 즉 고령화가 돼가실수록 어떻게 보면은 자연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 또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진폐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경미한 상태인 60세와 예를 들어서예요. 좀 극단적인 비유인데 60세와 연세는 뭐 85세예요. 근데 진폐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또한 합병증의 예후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동시에 사망을 했다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승인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물론 이거는 구체적인 걸 판단해야 되겠지만 직관적으로 고르세요 하면 저는 후자, 즉 연세가 85세이고 진폐 상태가 중하신 분이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무 기록이라든가 진폐 관련된 어떤 보험금 연부를 통한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굳이 고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기억하시죠? 진폐병형, 심폐기능장애, 기존 질환 여부, 그리고 나이. 이게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진폐병형이 1형이라 그래서 부지급되는 거 아니고요. 심폐기능장애가 뭐 F1, 즉 뭐 상당히 낮다 그래서 부지급되는 거 아니고요. 기존 질환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부지급되는 거 아니고요. 나이가 상당히 많으시다 그래서 고령이다 그래서 이게 부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다만 보통 이제 저에게도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한참 상담을 받으시면 근데 노무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 이게 가능성이 높습니까? 하면은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할 때 좀 바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근거로 해서 주로 설명을 드린다라는 말씀이고 이걸로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크게 어긋나지도 않더라고요. 예,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진폐 유족 관련해서 한 가지 소개해드릴 수행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1932년생이셨습니다. 그리고 광업소 경력은 7년이었고요. 진폐로 기존장애 11급이 있었는데 합병증으로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받아서 요양이 개시된, 즉 요양이 시작된 분이셨는데 종국에 사망을 하실 때는 사망진단서를 봤더니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 즉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은 이 블로그를 보고 계신 분들 보세요. 진폐증 때문에 폐렴이 왔고 이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면 사망의 원인이 뭐죠? 뭐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당연히 진폐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폐증 때 폐렴이 왔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폐렴의 원인을 진폐증으로 인해 왔다라고 확답할 수 있는 과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그 부분 또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네 가지 요소 중에 뭐가 있었죠? 기존 질환이 있었잖아요. 이분은 알츠하이머가 상당히 중도였어요. 중증의 알츠하이머. 즉 보행이 불가능하셨어요. 혼자서 위생 처리도 안 될 정도로, 즉 그 말은 주로 누워 계셨단 말이죠. 와병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논문 결과를 보면은요, 뭐 뇌경색, 뇌출혈 등, 즉 뇌 질환으로 인해서 와병 생활하시는 분의 78%가 폐렴에 이완된다고 하더라고요. 즉 폐렴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누워 계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흡인성 폐렴의 발병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의 경우에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 폐렴이 뭔지, 흡인성인지 아닌지 이거 역시도 사실 의사들이 확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진폐 유족 사건을 할 때요. 진폐 폐렴에 의한 사망, 나아가서 진폐 폐렴 급성 호흡부전, 진폐 폐렴 폐혈증 이러면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는 진폐 폐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이유가 뭔지 그 수행 사례, 저도 부지급을 많이 받아봤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분은 근데 저희들이 대략 한 700페이지에 가까운 의무 기록을 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분은 검사상으로 폐렴 강균이 검출이 되었어요. 그게 확인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렇듯이 똑같은 사망진단서에 똑같은 처분의 결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망진단서지만 처분의 결과는 부지급이 될 수도 있고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만큼 철저하게 그분의 개인 질환을 조사했는지, 그분의 진폐를 조사했는지, 요양생활 동안에, 요양기간 동안에 어떠한 그 바이탈이라든가 혈액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준비를 잘해서 주장을 했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망진단서가 좋으면, 좋다는 표현은 그 누가 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제할 만한 기존 질환이 적혀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되게 다행스러운 얘기지만 사망진단서가 잘 나왔다 그래서 승인되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약속드린 대로 방금 말씀했듯이 폐렴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사례를 가지고 왜 부지급이 됐는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사건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뭔지가 좀 반대로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